안녕하세요, 천호입니다. 이번 영상은 HLB 생명과학 신주인수권부 사채가 발행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저희 채권 분석할 때 크게 네 가지로 되는 거 아시죠? 첫 번째로 최대 주주가 어떤 사람인지, 그리고 두 번째로 사업의 내용이 어떤지, 그리고 세 번째로 재무 구조를 분석하고요. 네 번째로 그 발행 조건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이것까지 판단을 해서 마지막으로 뭐 한다?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. 이제 이런 프로세스를 거친다는 거 제 채널 영상들을 좀 지켜봐 주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요. 이번 HLB 생명과학 애생이라고 줄여 부를 거예요. 그래서 이 애생이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 뭐다? 최대 주주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텐데요. 일단 최대 주주 같은 경우에는 HLB가 19.6%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. 거의 한 3.4조 정도의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는 대규모 법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리고 이 애생의 모회사인 HLB는 진양곤이라고 하는 최대 주주가 12.8% 보유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모회사 현황은 차치하고 이 애생 기준으로 봤을 때 최대 주주인 HLB의 지분이 19.6% 정도라서 그렇게 막 절대 수치가 높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. 그래서 이 지분의 절대 수치만 보고 뭐 플러스 알파 요소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수준이고요. 다만 이 HLB 생명과학 시총이 1조 정도 됩니다. 그래서 1조에 20% 하면 약 한 2천억 정도 되잖아요. 그래서 이 시가총액 지분율에 대한 가치만 보면 완전 무시할 건 또 아니다.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봐야겠다. 이제 이러한 생각이 드는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었고요. 그리고 또 뭐 2천억이라고 하지만 시가총액 기준으로 2천억이라고 하지만 신라젠도 보셨잖아요. 그래서 바이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워낙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주가가 한순간에 나락을 갈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 1조 기준으로 20%니까 2천억 이렇게 하지만 시가총액 급락할 수 있고 이미 고점 대비해서 낙폭을 매우 키웠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내려가지 말란 법이 없어요. 그래서 이 2천억 조금 애매한 수치라고 말씀드린 거고, 그래서 조금 더 딥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게 그냥 개별 기업 하나라고 하면 그냥 여기서 바로 뭐다? 사업의 내용으로 넘어가시면 되는데, 이 애생이는 HLB 그룹 속에 속해 있는 계열사이기 때문에 이 지배구조상 어떠한 위치에 속해 있는지,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지배구조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가장 위 모회사로 HLB가 위치해 있고요. 이 HLB 밑에 넥스트 사이언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. 이 넥스트 사이언스 밑에는 좀 핫하죠. 안약으로 핫한데 이 G3BNT라고 하는 기업을 작년 4분기에 인수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HLB 넥스트 사이언스 G3BNT 같은 경우에는 HLB 테라퓨틱스라고 사명을 변경했어요. 그래서 이러한 라인이 하나가 있고요. 또 다른 라인으로 HLB 밑에 엘레바라고 하는 조금 큰 기업이 있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HLB 밑에 HLB 생명과학이 있고, HLB 생명과학 밑에 HLB 셀, HLB 제약, HLB 에너지, 그리고 신화 어드밴스 이러한 기업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.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바이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HLB 그룹 차원에서 HLB 생명과학은 핵심적인 포지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잘 안 된다고 해서 바로 꼬리 자르기를 할 가능성은 낮아요. 그래서 지배그룹 차원에서 봤을 때는 좀 양호하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한 이 정도 체크하시고 바로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. 그래서 사업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 각각 차지하고 있는 사업부별로 차지하고 있는 매출 비중을 보면서 판단하시면 좋은데, 그 전에 일단 자회사별로 각각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확실히 나뉘다 보니까 제가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고 수치를 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HLB 생명과학 밑에 있는 HLB 셀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라이프리버라는 기업을 인수하면서 사명을 변경했고, 이 바이오 HLB 그룹 차원에서 바이오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인수를 했다. 그래서 바이오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.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, 그리고 또 다른 자회사로 신화 어드밴스라는 기업이 있는데요. 이 신화 어드밴스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을 떼와서 글로벌리 그리고 국내 탑티어 제약사에게 리세일하는 의약품 유통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좀 다소 다른 결이긴 한데 이 HLB 에너지라는 자회사가 있는데요. 이 HLB 에너지 자회사를 통해서 에너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. 신재생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에스코라고 해서 에너지 서비스 컴퍼니라고 하는데요. 이 에스코 사업은 어떠한 사업이냐면 에너지 사용자 대신 선제적으로 설비 투자를 하고, 이게 이제 가동이 됐을 때 에너지 절감액이 있을 거잖아요. 그 절감액을 활용해서 선제적으로 투자한 투자금 그리고 수익을 고객사에게 요청해서 회수하는
그러한 사업을 일컫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에스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또 EPC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산업용 폐기물 중간 처분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. 부산에서는 이 동사를 포함해서 총 2곳이 있다고 해요. 마지막으로 HLB 제약이 있는데요. 얘 같은 경우에는 메디포럼 제약이라는 기업을 인수해서 사명을 변경함으로써 이 제조시설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인수하게 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각각 사업부별로 얼마만큼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뜨는 표를 보시게 되면 의약품 유통 사업이 거의 대다수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 2018-19년도에는 80% 이상, 2020년도 그리고 2021년도 3분기 말까지 봤을 때는 한 70%가량 이 애생이 HLB 생명과학 기준에서는 현재 수치로만 봤을 때 의약품 유통 사업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1차적으로는요. 근데 이 의약품 유통 같은 경우에는 상품 매출로 찍히는데 이 상품 매출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그렇게 좋지 못해요. 그래서 매출은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지만 얘가 영업이익률 단에서는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영업이익 단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다. 이렇게 좀 유추할 수 있고요.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116억, 157억 했다가 2018년, 19년도에 좀 많이 깨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시황을 많이 타다 보니까 이 시클리컬 산업이라서 이러한 변동성이 좀 많이 크고요. 얘도 이 원가 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사업입니다. 그래서 에너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 비중도 그렇게 크지 않고 영업 적자까지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 애생이 입장에서 뭔가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사업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바이오 사업을 보게 되면은 지금 000으로 찍혀 있는데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 있고요.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생이를 투자하기 위해서는 이 바이오 사업이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HLB 그룹 차원에서 바이오 산업에 방점을 찍고 있고 지금 현재 1000억 가까이 BW를 발행함으로써 확보한 자금도 대부분 바이오 사업을 영위하는데 활용될 거기 때문에 이 바이오에 집중하셔야 돼요. 그래서 그럼 이 바이오 관련해서 파이프라인이 지금 동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셔야겠죠.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뜨는 표를 보시게 되면 파이프라인이 크게 5개가 있는데 이 중에 가장 핵심은 화학합성 쪽의 리보세라닙입니다. 이 리보세라닙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임상 3상이 종료가 됐고 2019년 10월에 이 3상에 대한 데이터를 확정 지었습니다.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FDA랑 신약 시판 허가를 NDA라고 하는데 이 NDA 관련해서 프리-NDA 미팅까지는 완료한 것으로 고시가 됐는데 그 이후 미팅이나 일정이 무기한 연장이 되면서 좀 뭔가 불확실성, 노이즈가 커진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코로나가 빨리 완화되고 미팅이 재개되면서 좀 가시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다.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. 그 외에 서클리뎀 스테이츠나 파이로티닙 그리고 바이오인 공간 지혈제 같은 경우에는 수치로 찍히기에 아직까지 너무 많은 단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만큼 불확실성도 더 크고요.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얘네들을 가지고 뭔가 유의미하게 의사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래서 리보세라닙이 핵심입니다. 그래서 일단은 이 동사 자체적으로 FDA랑 접촉을 하고 있냐 그건 아니고요.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 HLB의 자회사인 엘레바 테라퓨틱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미국 쪽 신약 시판 허가를 담당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. 그래서 내가 만약에 HLB 생명과학 신주인수권부 사채에 투자를 하게 됐다라고 했을 때는 이 엘레바 테라퓨틱스가 얼마나 잘 신약 시판 허가를 잘 진행하냐 이 부분을 같이 팔로업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아무튼 근데 이걸 좀 돌이켜서 살펴보면 이 바이오 사업이 핵심이고 바이오 사업 중에서도 리보세라닙이 가장 중요한 핵심 사안인데 뭔가 삼상 데이터를 확정 짓고도 계속해서 연기가 되고 있는 부분에서 좀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그리고 매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70% 80%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 의약품 유통 사업 또한 2020년 21년도 코로나 발발하면서 고객사들도 같이 망가지면서 안 그래도 수익성도 안 좋은데 매출까지 확 감소하다 보니까 이거 밑빠진
중독의 물붓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환경인데 이제 이러한 의심은 가져야 돼요. 그래서 바이오 기업에 투자하신 분들은 좀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이 바이오 기업 자체가 변동성이 워낙 크고 불확실성이 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산업이자 이제 투자잖아요. 그래서 이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바이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 그 자체로도 일단 마이너스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점 유념하면서 이제 뭐한다? 이제 재무상태표를 보면서 재무구조를 파악하셔야 되는데, 아무리 지금 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재무구조가 좀 안전하고 디폴트 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라고 하면 이제 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우리 이 재무구조 수치를 한번 다 하나씩 분해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. 일단 요약 재무제표를 띄워드렸는데요. 별도랑 연결 기준으로 해서 자산, 부채, 자본, 부채 비율, 그리고 매출액, 영업이익, 당기순이익 정리한 표 띄워드렸습니다. 여기서 좀 특이점으로 살펴볼 건 부채 비율은 진짜 낮다. 부채가 거의 없네. 지금 자본 대비 부채가 엄청 낮잖아요. 그래서 재무 건전성 1차적으로 첫인상으로 봤을 때는 좀 많이 괜찮은데?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, 두 번째로 특이점 살펴봐야 되는 부분은 지금 2020년도에 전반 고객사단 깨지면서 매출 규모가 줄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적자가 나는 모습을 보였어요. 당기순이익도 물론 적자고요. 근데 지금 2021년도 9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영업이익은 손실이 났는데 영업 손실을 기록했는데 당기순이익은 흑자가 났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이제 흑자가 났는지를 꼭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, 보니까 이번에 얘네들이 지금 이 HLB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. 그 중에서도 시장성 있는 지분증권은 모회사 주식 정도 있는데 HLB가 작년 3분기에 많이 상승했습니다. 그래서 이 평가 차익이 발생하면서 당기순이익을 흑자로 돌린 모습을 보였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4분기에 그 많이 올랐던 HLB 주가도 그렇고 HLB 생명과학 주가도 그렇고 오름폭을 많이 반납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또 손실로 바뀌었을 거예요. 그래서 2021년도 사업보고서에서는 이 당기순 손실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이제 이 요약 재무제표를 넘어가서 전체 재무상태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아시죠? 처음부터 끝까지 계정 하나하나 다 살펴보셔야 되고, 그렇게 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핵심적인 계정들만 살펴본다. 그래서 이 영상이 절대 투자를 권유하거나 제한하는 거, 아니면 투자를 하지 마라, 이러한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, 그래서 꼭 이 HLB생명과학의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직접 한번 다 이제 크게 비중을 차지 안 하고 있는 그 하나하나 작은 계정들도 다 직접 한번 살펴보시면서 접근하셔야 돼요.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 영상에서는 비중 크게 차지하고 있는 이제 큼직큼직한 핵심적인 계정들 위주로만 살펴볼 예정입니다.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볼 건 부채인데요. 총 자산 규모가 3,200억에 부채가 140억? 부채가 엄청 작은데 재무 건전성은 좀 많이 뛰어날 것 같은데,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, 그 작은 부채들 쭉쭉쭉 보면은 한 2개 계정에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거의 한 80%를 차지하고 있는데, 첫 번째로 볼 건 전환사채예요. 지금 전환사채가 79억 정도 잡혀 있는데, 이건 뭐냐면 얘네들이 7회차 전환사채를 발행했었고 100억 정도 됐어요. 근데 주가가 올라가면서 전환권 조정이 21억이 이제 차감이 됐고, 그러다 보니까 79억 정도. 근데 지금 이 7회차 전환사채는 그 현재 기준으로 100억 모두 다 전환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은 부채가 0이 됐고 다 자본 쪽으로 환입이 됐어요. 그러니까 재무 건전성은 뭐하다 더 뛰어나다, 더 높아졌다, 이렇게 볼 수 있고요. 이 140억에서 79억 정도를 빼고 자본을 더 늘려가지고 부채 비율을 계산하면 한 2.09%밖에 안 돼요.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부채가 없다, 이렇게 볼 수 있고요. 장기 차익금 같은 경우에도 35억 정도 있는데 하나은행에서 빌린 게 이제 금리가 1.81% 정도로 매우 낮은 수치고요. 1에서 한 2년 정도 사이에 갚아야 되는 게 2.5억 정도밖에 안 되고, 그리고 5년까지 5억, 5년 이후에 갚아야 되는 차입금이 17억, 18억 정도 이상이 되면서 단기간에 그런 유동성에 따른 유동성 위험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, 이렇게 우리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다른 것들은 너무 작으니까 부채에서 봐줄 것도 거의 없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, 이러한 부채를 봤을 때는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많이 매력적인데, 이제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자산도 봐야 돼요. 지금은 자산이 3,20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너무 과대계상돼 있다. 다 줄이고 나니까 자산이 실질적으로 100억밖에 없는데,
극단 상황이긴 하지만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자산도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서 이 HLB 생명과학의 한계라던가 약점들을 다 살펴보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신용 리포트, 신용평가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신용 리포트도 봐야 되는데 얘네들 신용 등급을 전부 B제로로 판단하고 있어요. B제로면 엄청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아마 자산의 질이 많이 안 좋고, 또 아까 전에 잠시 살펴봤지만 이 사업의 내용, 바이오 사업인데 이게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라는 점 때문에 신용 등급이 많이 하락하게 된 요소가 있지 않을까, 이런 부분 이제 우려하면서 의심하면서 이제 접근을 해봐야겠죠.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자산을 한번 볼게요. 일단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, 이거는 어떻게 뭐 가지고 놀 수가 없어요. 7.6% 정도 되는데 245억 정도 있습니다. 이미 부채보다 현금성 자산이 많아요. 그냥 현금이 많아요. 그래서 좋은데? 이렇게 볼 수 있고, 그 다음에 무형자산 367억으로 11.3% 정도 됩니다. 요건 이제 리보세라니 라이센스를 가지고 왔거든요.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라이센스 가격을 지불한 금액,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무형자산으로 잡혀 있고, 이게 이제 한 347억 정도 됩니다. 나머지 뭐 20억은 회원권 이런 것들이 있고, 이런 것들은 이제 뭐 큰 요소는 아니니까 요런 게 있다 이 정도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큰 게 유동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지정 금융자산이라고 되어 있는데, 이게 한 894억 정도 있어요. 총 자산의 27.5% 차지하고 있고, 그래서 이 894억이 어떤 걸로 이제 구성되어 있나 봤더니 HLB 모회사 주식이 790억 정도 있어요. 그리고 전환사채로 한 103억 정도 있는데 HLB 에너지에서 발행한 50억 정도 전환사채가 있고, CL팜이라고 하는 기업에서 발행한 전환사채 50억 정도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. 그러니까 대부분이 뭐다, 이 모회사고 HLB 에너지니까 그룹사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네,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으로 이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, 거의 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요.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이 44.4%로 1440억 정도 있습니다.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단기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도 대부분이 그룹사 관련 자산이고, 그리고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도 그렇다 보니까 이 44.4%에 27.5%를 더하면 총 자산의 70% 이상이 그룹사 관련 자산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만약에 지배구조에 속해 있는 그 HLB 그룹에 속해 있는 어떤 기업 하나에서 이게 신호탄이 돼서 만약에 디폴트나 크레딧 이벤트 발생한다고 하면 줄도산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,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유념해서 자회사의 재무 건전성은 어떤지, 모회사 HLB의 건전성은 어떤지, 또 말씀드린 넥스트 사이언스 애생이랑은 크게 관련이 없지만 HLB 그룹 전체 차원에서 보면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뭐 엘레바 테라퓨틱스, G3BNT 이런 애들 전부 다 그 재무 건전성을 모니터링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. 애생이에다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.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 종속기업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. 그래서 종속기업 같은 경우에는 신어 어드밴스가 237억 정도로 잡혀 있고, HLB 셀이 900억 정도로 커요. 그래서 이제 자회사 중에서도 이 HLB 셀이 제일 중요하다. 그리고 HLB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140억 가량, 그리고 HLB 제약이 140억 가량 기록하고 있습니다.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하게 자회사나 이제 뭐 관계사가 있는데, 제가 말씀드린 이 4개의 자회사 관계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이 4개의 기업에 대한 건전성은 같이 팔로우하면서 가야 된다. 애생이에 투자를 하려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요. 이거 외에도 이번에 1000억 정도 BW를 발행하면 그 중에 700억은 또 타법인 인수 자금으로 활용될 거기 때문에 좀 공격적으로 바이오 관련해가지고 기업들을 인수하고 있어요. 이게 나중에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케이스들은 매우 많았기 때문에 이 점 또한 좀 그렇게 좋은 요소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1000억을 발행하고 오히려 이걸 따로 에스크로 계좌에다가 별도로 관리를 하면서 타법인 걸 인수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리보세라닙 관련해서만 투자를 계속해서 하고, 돈을 들여가가지고 투자를 계속하고, 나머지는 계속해서 현금으로 보유하고, 그러다가 만약에 리보세라닙이 제대로 좀 안 됐을 때는 뭔가 이 BW 자금들은 다시 투자자들이 회수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이면 훨씬 더 좋긴 한데, 아무튼 이런 것들은 뭐 사모로 기관 몇 개가 이렇게 참여하면 가능하지만 이렇게 공모로 발행할 때는 또 안 되잖아요. 그래 아무튼 이러한 시나리오였으면은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매력적이었겠다.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그 2단계 사고를 할 수 있으면 다음에 뭔가 이렇게 그 채권 조건들이나 이런 걸 읽을 때 좀 업그레이드된 시야를 가질 수 있으세요.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또 언급을 해드렸고, 추가적으로
실질적으로 담보 제공되고 있는 자산이 있냐를 보게 되면 몇 없는 유형자산 33억, 투자부동산이 한 56억 정도 있는데 이것들이 좀 담보 제공되어 있는 자산들이에요. 그래서 이 두 개 합쳐서 50억 정도가 담보가 제공이 돼 있고, 또 이제 투자부동산 별도로 한 26억 정도가 또 담보로 제공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두 개 계정은 거의 대부분이 다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서 뭔가 유사시에 채권 투자금 회수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좀 활용되기가 좀 제한적이다. 이 점은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정도가 거의 다거든요. 워낙 큼직큼직하게 중요한 계정들이 몇 개 없다 보니까 이렇게만 봐도 뭐 거의 1차적으로는 다 봤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종합적으로 진단하자면 재무구조상 부채를 보게 됐을 때는 이 기업 단기간 내에 디폴트 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, 매우 낮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산을 보게 되면 3,200억 중에 75% 이상이 계열사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이 전체 계열사에서 하나 삐끗하면 크레딧 리스크가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는 자산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HLB 생명과학에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HLB 그룹 전체 차원에서의 그런 건전성을 팔로우하면서 투자를 해야겠다.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, 여기서 끝이 나면 만기 보유까지만 해도 큰 걱정 없이 무조건 투자를 해도 좋을 것 같다.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금이라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, 이제 여기서 아쉬운 게 있는 거죠. 더 나아가서 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봤더니 바이오고, 바이오 파이프라인 중에서도 리보세라닙이 가장 지금 이제 매출이 가시화되어 있는 가시권에 있는 파이프라인인데, 이마저도 2019년도에 3차 임상 3상 데이터까지 확정해놓고 신약 시판 허가를 받는 데 있어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지연이 되다 보니까 노이즈가 어느 정도 발생을 했고, 또 바이오가 좀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영위하고 있는 기타 사업, 다른 사업들에서 좀 현금이 나오게 되면 이거 가지고도 좀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, 이마저도 계속해서 다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보니까 밑빠진 독에 물붓기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환경이나 이 사업의 특성이 자체가 뭔가 채권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. 이제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이 가능하고, 그래서 이렇게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서 이제 투자 의사결정까지 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, 첫 번째로 만기 보유 전략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인 경우에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3년물이기 때문에 3년 안에 뭔가 이 리보세라닙이 잘못되면서 이 업 자체가 확 꺾일 수 있습니다. 사업적 환경 때문에. 그렇게 됐을 때는 충분히 뭔가 신용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쉽사리 만기 보유를 가지고 투자하기는, 아무리 부채가 거의 없고 재무 건전성이 좋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냥 조금 더 안전한 채권에 투자할래, 이제 이렇게 생각이 조금 들고요. 두 번째로, 근데 이제 만기 보유 전략이 아니라 신주인수건부사채 같은 경우에는 발행할 때 그 청약에 참여하고 발행해서 3개월, 6개월 안에 채권을 매도하고, 또 이제 채권이랑 같이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워런트잖아요. 이 신주인수권 워런트는 프리미엄에 매도를 함으로써 차익을 남기기에는 충분히 유효한 투자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? 얘네들이 지금 1,000억을 발행해서 현금이 들어오면 지금 당장 한 6개월 이내에는 부도 안 나기보다 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. 맞게 말한 거 맞죠? 그러니까 부도 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. 그래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또는 3개월 정도로 잡고 청약 들어가서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하면 엑스워런트라 그러죠. 이 채권은 바로 매도하고, 아니면 6개월 내에 매도하고, 워런트도 6개월 내에 매도함으로써 이 시세 차익을 노리는 정도로는 매우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는 거 아닐까,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은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서 이 신주인수권부 사채 접근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그래서 이 점 참고하셔서 단순히 나는 주식만 투자할래 이런 게 아니라, 나는 주식도 하고 채권도 하고 ELS도 하고 펀드도 하고 미국 주식도 하고 여러 가지 자산군들의 그런 기초 지식을 쌓음으로써 좀 더 내가 재테크에 있어서 무기를 좀 많이 가질 수 있는 방법 모색해 보시고요. 저는 계속해서 채권, 공모주, 주식 제한 두지 않고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유익한 정보라고 판단이 되면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들 알죠? 스트레스 받지 않는 무트레스 투자하시고요.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.